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대선 결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초접전 끝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가닥이 잡히면서 우리 증시에서는 그린 뉴딜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또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1%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실전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있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그린 뉴딜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잘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 시장 초장에서는 그러니까 초반 이제 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고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이 2%가 이제 급등이 나오더니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계속 목표가 몰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하다 얘기 나오니까 나스닥이 3에서 4%가 폭등이 나옵니다. 이게 기사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나스닥이 급등이 나오는구나. 시장은 그래도 좋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되니까 이건 뭐 더 좋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되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어차피 올라갈 건데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수혜주로 나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냐, 뭐 5G냐 어제 엇갈리면서 명암이 엇갈리면서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 또 다시 또 반대로 또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뭐 그린 뉴딜 관련주 어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다시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강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최근에서 계속 했을 때에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2260이다. 그래서 투자 전략에도 2260 지지 이탈 시 현금화 전략을 30에서 50%로 늘려야 되고 깨지지 않으면 그냥 20, 30% 현금화한 걸로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이 바로 제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제약주가 어제에서도 전략이 먹혔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상관이 없이 제약주는 잘 버틸 거라는데 어제 잘 버텼죠. 잘 버티고 대형주는 잘 올라갔고. 근데 지금 대선에 앞둬서 지금 저쪽에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는 막 왔다 갔다 심하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5G 관련주들은 오늘 죄다 미끄러지고 있고 그런데 제약주들은 그럴 필요 없이 알아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제약주가 제일 좋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2391이죠. 이거 2400 뭐 이거 넘어가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쉬울 것 같고 이제 올해가 이제 2달이 안 남았습니다. 2달 안에 연고점 2458 이게 연고점인데 이 연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서 시장은 양도세라는 부분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매도 폭탄을 우려를 해서 시장이 못 갔던 흐름이었다면 이 흐름이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이 이렇게 된 게 한 6년 정도가 됐어요. 5, 6년 전에 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이게 계속 매년 부담이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에서는 오히려 양도세 지금 10억 현행 유지를 하면서 떨 것들은 다 떨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게 호재가 돼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IT도 강하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강하고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 SK하이닉스 뭐 다 좋아요 지금. 지금 삼성그룹주들은 지금 다 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약주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지금 무지하게 강하고요. 제약주 뭐 다 강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도 여전히 강하고 뭐 나머지 다 강해요. 지금 한미약품도 강하고 종근당도 강하고 종근당 바이오도 강하고 뭐 일양약품도 강하고 부강약품도 강하네요. 그렇죠? 어제 여러분들의 표고 종목 말씀드렸던 거 더 가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지수가 신고점으로 갈 건데 연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서는 지수 3,000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마 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만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강세와 유럽 시장 강세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양도세 부분이 풀리고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수는 연고점, 신고점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거만큼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2374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는 주식을 마음껏 사야 됩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지금도 종목들 낙폭과대 많아요. 아까도 좀 전에 봤었던 이거 제약주지만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부강약품처럼 많이 빠져 있는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도 나올 거고 막 그럴 건데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모두 다 매매가 다 가능하고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갔던 뭐 KC코트렐, 그린위드 관련주들 모양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박스권을 타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쫓아붙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좀 밀리면 좀 싸게 사는 공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확정이 한다라 그러면 바이든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 그러면 뭐 5G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도 결국은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애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 또 걔네들은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간에 서로의 공약에서 뭐 반대되고 뭐 피해주다 뭐 그런 거는 전 없다고 봐요. 오히려 흔들리면 싸게 사는 전략이 맞는 거라 보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려면 올 겨울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가 제일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왔던 뭐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이슈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코오롱 티슈리도 그쵸 상패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 관련주들 가지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패 얘기가 처음 올해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 됐을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상장 폐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11월 달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감사 시즌인데 실려갈 것들을 어차피 실려가게 되면 살아있는 그 종목들 있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코오롱 티슈진 때문에 제약주들이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썩은이가 알았던 것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시원하듯이 어차피 실려갈 것들은 실려가면 남은 것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어려웠던 힘들었던 부분들은 벌써 예전부터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뭐 이의제기를 하고 보건다는데 거의 살아나는 걸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저걸로 인해서 제약주들을 끌어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저게 상장 폐지가 되면 다른 제약주들은 급락할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로 되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을 거니까 제약주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계속 전화 상담이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드러나는 대상 결과에 따라 주목받는 종목들과 함께 여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제약주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4.3%의 수익률 내면서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 1020% 어느새 달성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에는 제약주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진약품이 7.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휴원스가 올라와 있네요. 바닥 패턴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제약주 시리즈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유럽 아침에 MBC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확산세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잡혀서 국가 비상상태도 이뤄질 수가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뉴스데스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의 얘기는 이미 지난 주말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등락을 보이지만 미국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에서 지금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미국도 어제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주들,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어제 종목들 미국 시장 급등한 것들 중에서 40% 넘게 급등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보건의료, 제약주들이 꽤 많이 잡힙니다. 보건의료 관련주 쪽이 꽤 잡혀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주들이 움직이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 때에서도 2월 달 부근에서 그때도 저도 제약주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제약주들이 먼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제약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미국의 업종의 제약주들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에 반응하거나 늦어도 일주일 정도에서는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우리나라 제약주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반응했냐?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나 걸리면서 제가 그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이 글로벌 시장에 다 연결돼 있고 초연결 시대에 어떻게 하루도 지금 바로 움직이면은 바로 움직여도 지금 늦을 판에 한 달이 걸려서 움직였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그때만큼 한 달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움직이기 전의 모양이었고 지금 이제 한번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니까 어쨌든 어제 미국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약주들이 움직이는데 이미 우리나라 제약주들은요. 이미 벌써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미 벌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대형 업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소형들이 오늘도 보게 되면 5% 이상 움직여주는 게 서울제약이라든지 유나이트 제약 지금 7% 올라가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 8%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부강약품 지금 4.3% 올라갔죠. 대원제약 4%, 동국제약 4%, 일양약품 3.9%, ST팜 4%, 바디텍메디 4%. 지금 제약바이오주 4% 이상 올라가는 3에서 4%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요거 적은 수익률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좀 세질 겁니다. 유럽의 지금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미국도 심상치가 않은데 대선 때문에 지금 뉴스들이 다 막혔죠.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이제 또 다시 확진자 8만 명에서 10만 명, 13만 명 얘기 나오면서 국가 뭐 비상사태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제약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제조업에서 어쨌든 어제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제약주를 얘기했지만 제약주는 중립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이건 해야 돼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서 제약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전시키려면은 제약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겠죠. 코멘트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올 겨울에서는 제약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까지 대선에 흔들리지도 않고 중립이잖아요. 뭐가 움직여도 제약주는 잘 버티고 있고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따 휴원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표역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부강약품이었어요. 부강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강약품이 25,400원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24,000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격이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가격이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코스피가 3% 폭락 나와요. 코스닥이 4% 폭락 나와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종목들이 다 20% 빠집니다. 여러분들 표적 종목을 줬어요. 가격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왜? 지수가 폭락하고 종목들이 20%씩 빠지는데 가격이 들어오고도 더 빠지겠죠. 그럴 때에선 가격이 잘 들어오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강하고 좋을 때에서는 저는 추격 매수를 시키지 않아요. 제 특징은 가격에 들어오면 웬만하면 먹겠다. 웬만하면 먹게 해주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가격이 안 들어오면 말고 가격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수익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 시키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가격대에 내서 들어오면 깨질 확률이 적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100%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 들어가면 10개 들어가면 10개 다 먹고 100개 들어가면 100개 다 먹고 1000개 들어가면 1000개 다 먹고 불가능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 시키지 않고 웬만하면 그 가격대 들어오게 되면 웬만하면 깨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싸게 좋은 종목은 싸게 매수시켜주기 위해서 어제 24,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 볼게요. 정말 안타깝게도 200원 차이입니다. 100원 차이구나. 24,100원까지 내려섰어요. 그 100원 때문에 지금 4% 올라가는 걸 지금 놓친 건데 어쨌든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주고 나서 자랑을 하면 매수 가격이 들어와서 나중에 30% 올라갔죠, 50% 올라갔죠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는데 자랑을 못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100원 차이로 그냥 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절반 정도까지는 들어줄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크게 가면 35,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작게 보더라도 3만 원까지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아니 그러면 24,100원이든 25,000원 지금 사면 안 되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얘가 100%를 가든 200%를 가더라도 저는 무조건 싸게만 여러분들한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저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3만 원을 가든 4만 원을 가든 내일 5% 빠지면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전문가는 지금 매수 가격이 안 샀는데 지금 물렸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4,000원으로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요. 안 내려오면 그냥 빠이빠이 보내주세요. 그냥 3만 원까지 가든 3만 5천 원까지 가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된다. 그래서 이건 덱사메터선 관련주 쪽인데 이제 렘데시비르 다음으로 이제 덱사메터선이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곽광을 받고 있는 차세대 렘데시비르로 지금 곽광을 받고 있는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덱사메터선 관련주 부강약품은 일단 미도달됐지만 전망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뭐 점차적으로 제약주들 뭐 계속 미 대선 끝나고 나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녹십자가 6월 18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6월 달에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종근당, 유한양행, 그다음에 녹십자 뭐 등등 해갖고 한미약품도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서 자, 녹십자입니다. 자, 6월 18일이면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이때 당시 얘를 추천했던 이유는 다른 코로나 관련주도 뭐 진원생명과학부터 해서 신일제약, 신풍제약들은 바닥에서 1000% 이상 넘어가는데 대형주라고 안 가고 있는 게 조금 그래서 분명히 녹십자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왜 안 움직일까 해갖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6월 18일 날 16만 원에 추천했더니 이게 한 달을 옆으로 기더니 어떻게 돼요? 이때 급등해가지고 그때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죠. 그때 100% 가까이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또 올라가면서 지금 수익률이 6월 달 기준으로 161.6%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났을까를 보니까 결국은 바닥주, 그렇죠? 올라간 게 없이 바닥에서 건져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취해서 지금 39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35만 원에 산 사람들은 160%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을 바닥에서 30%를 먹든 100%를 먹든 큰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에서 바닥에서 사야 돼요. 바닥에서. 그래서 녹십자는 완전 바닥인 10만 원짜리 12만 원에서 여러분 추천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가 그때 막 일어났을 때에서 모든 종목들이 100%, 200% 막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그럼 얘도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16만 원에 딱 얘기를 했더니 수익이 크게 났고 그때 당시도 크게 났고 그때 70%인가 80% 올라가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때 녹십자가 지금 70% 80%가 아니고 조정받더니 160% 갔다. 이유는 바닥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사야 대형주에서도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샀을 때에서는 수익이 크게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50%, 60% 날 수 있는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험이 커진다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하게 되면 항상 리스크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뛰어내릴 때 계단 한 개 올라가 놓고 딱 뛰어내리면 그거는 힘 아프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계단 한 개가 아니고 계단 1000개 올라간 다음에 뛰어내리면 거의 뭐 사망 직전에 이르죠. 그런 것처럼 많이 올라간 것만큼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조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날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심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녹십자는 지금 매치에서 만약에 수익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디가 안 깨지면 제가 볼 때는 30만 원 안 깨지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5만 원 안 깨지면 가져가셔도 좋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불안하시다 그러면 분할 매도하면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35만 원과 30만 원이 깨지 않으면 계속 우상 방향으로 고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시즌은 코로나 시즌이고 코로나로 해서 계속 우상향을 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시노팩스랑 똑같이 그 혈청으로 가지고 하는 거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다른 이슈들도 계속 녹십자가 뭐 자그마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대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이 휴온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자, 휴온스 지금 현재 63,300원인데 오늘 제약주들이 다 움직이는 바람에 좀 가격이 좀 싸게 안 들어와요. 59,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59,000원에는 안 들어오고 59,500원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59,500원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래서 매수 가격 59,500원으로 수정을 하고요. 얘도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차트고 여기를 넘겼죠. 단기 추세를 지금 넘어갔고 조정받으면 사는 패턴으로 바뀌었고 외국인들이 샀고 지난 6월 달에서 여러분들한테 휴온스를 여기서 여러분들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추천하고 나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대비 50%, 이때 아마 30% 올라갈 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리하시라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도 여기에서 추천했었던 자리였는데 거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좀 차이는 있겠네요. 한 10% 정도? 한 20% 정도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을 돌리고 있는 차트니까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이거는 조정받으면 괜찮을 종목입니다. 조정받으면 싸게만 사면 다시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로 아주 가볍지도 않고 지금 어차피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서 움직일 것들은 중형주가 움직일 거고 소형주들은 이제 각계전투하다가 나중에서는 갑자기 팡 하고 튀겠죠. 어쨌든 오늘 제약주들도 좋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세니까 너무 싸게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59,000원, 500원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은 가격대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이 휴온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휴온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제약주 시리즈 표적 종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휴온스 매수가는 59,500원으로 수정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상담 함께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상담 받으실 번호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전화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9,000원에 50%입니다. 25,000원의 비중이 29,000원에 50%요. 29,000원의 비중은 50%. 예, 예. 이건 여기서 손절할 수가 없겠네요. 너무 지금 손실이 크고. 예, 예. 그리고 일단 한국전력은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상장 폐지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의 그 싸움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예. 아쉬운 건 비중이 좀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전력을 사지 않고 지금 제로 세팅으로 현금이 지금 100% 남아있는데 한국전력과 제약주 중에 뭘 살래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약주 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약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국전력을 지금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손절은 아니고 제약주가 옆에서 몇 프로 올라가든 몇십 프로 올라가든 몇백 프로 올라가든 그거를 참으셔야 돼요. 예. 올라가는 걸 가지고 불어가지고 한국전력을 손절하고 들어가면 몇 년 뒤에 또 후회를 해요. 예. 왜냐면 한국전력은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면 나중에 25,000원, 27,000원, 3만 원 갈 거거든요.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한국전력들 차트 보면 지금 월봉 보면 완전 날바닥이에요 지금.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전력을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고 옆에 있는 제약주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현금으로 제약주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만 제약주 100% 이상 올라가는 거 배 아프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한국전력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한국전력을 매수를 해서 수익은 1년 뒤에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한국전력을 추가 매수해서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추가 매수는 되지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얘는 빠지거나 안 움직일 거예요. 1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 정말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안 가도 된다. 제약주 100% 올라가도 나는 배 아프지 않다. 그러면 단가를 낮춰서 가져가면 여기에서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이 그렇게 하지만 옆에 있는 제약주가 지금 당장 움직이는데 뭐하러 이걸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남아있는 현금으로 제약주 들어가서 수익을 낸 다음에 수익 난 걸로 한국전력을 들어가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한국전력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제약주로 들어가서 제약주에서 20% 30%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을 냈던 것들을 다 합쳐서 나중에 한국전력으로 다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괜찮아요. 예, 지금 그 좀 몇 개월 한 3, 4개월 있으면 2년 돼요. 가지고 있는 게 2년이에요. 네, 2년 원래 이런 대형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원래 길게 가는 거예요, 원래. 예. 원래 길게 가는 종목이라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한국전력 이런 걸 좋아하죠. 들어가서 배당 먹다 보면 손실이라도 배당은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면 3년, 4년, 5년 사이클로 보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큰 자금으로 들어가 놓고 10% 수익 나면 예를 들어 10억 들어가 10% 수익이면 1억이고요. 그렇죠? 100억 들어가서 10%면 10억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실에 연연하지 않으면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배당은 배당대로 나오고. 여보세요? 네? 한국전력은 맨날 적자인데 뭐 배당 줄까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얘가 아니고 얘가 말고 큰 종목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건데 얘는 적자기 때문에 배당이 안 나오죠. 근데 과거에서는 배당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당락 보이죠, 여기? 배당이 나올 때에서 이제 배당락 때에서 이때 배당을 받았던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뭐 어쩔 수가 없고. 뭐 배당주를 그럼 선택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배당주를 들어가려면. 어쨌든 요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작년인가 올해 어느 정도 털고 이제 슬슬 좋아진다는 기사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를 좀 더 좋게 보고 어차피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서 던질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요. 어떤 거요? OCI. OCI. 이거 안 팔고 64,500원에 50%인데 안 팔고 있었어요. 예. 그러세요. 자, 지금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바이든 관련주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OCI는 그 그린 뉴딜로 지금 밀고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니까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나 가겠시오? 지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바닥에 있고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0만 원일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야죠. 어저께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제는 이제 원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미 이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미 대선 관련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가지고 있으면 미 대선 때에서 그게 등락폭이 심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등락폭이 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등락폭 싫어하면은 그냥 제약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망하지는 않겠죠?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제약주 전문가님, 네. 제약주 살래도 뭔지 몰라가지고 못 사요. 어제는 부강약품 얘기했고 그저께는 영진약품과 경동제약 얘기했고 그러니까 영진약품, 경동제약, 부강약품 얘기하고 오늘은 휴원스 얘기하고 내일도 또 제약주 또 얘기할 텐데 얘기하는 종목 사면 돼요. 가격이 들어오면. 예, 하여튼 잘 보고 사야겠네요. 네, 예. 잘 보시고 그쪽 사시면 돼요. 예, 너무 항상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방전지 매수가 3만 1,000원. 세방전지 매수가 31,000원. 20%요. 비중 20%. 예. 이제 올라올 것 같네요, 얘는. 자, 세방전지. 자, 실적을 잠깐 볼게요. 이쪽. 예. 얘도 2차 전지로 지금 들어가는 종목인데 기업 현재가 자, 여기 지금 기업이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서 보니까 예. 실적들이 뭐 양호해요. 지금 보니까. 실적들이 재무제표는 좋아요. 네, 재무제표는 원래 좋아해서 세방전지가 원래 과거서부터 이게 그 배당 관련주 쪽으로 괜찮았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500원밖에 안 줘요. 네, 어쨌든 배당 관련주 쪽으로 500원을 주더라도 어쨌든 배당을 꾸준히 줬던 종목이고 예. 예전부터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이거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오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대바닥을 찍은 것 같고 예. 바닥을 칠 거니까 일단은 32,000원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이거 잘하면은 35,0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저 전문가님 2차 전지로 분류됩니까? 그 배터리 사업인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말 그대로 배터리, 자동차 예. 들어가는 거 있죠? 예, 예.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그걸 뛰어든다라는 뭐 이제 그런 이슈도 지금 같이 불거졌었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갖고 이제 폐건전지 그런 이제 관련된 회사들 이름 잠깐 까먹었는데 그 관련주들도 갑자기 막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때문에 이제 파워로엑스가 움직였던 건데 파워로엑스가 이때 갑자기 움직였던 게 그 이슈였는데 이슈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저기 일산 쪽에 가면은 거기 뭐 그 폐건전지 하는 그 무슨 그 폐기물 폐차장 뭐 하는 그 거기 있어요. 근데 폐배터리 사업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방전지가 또 어떻게 이제 포지션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대형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슈는 계속 그 그린 뉴딜에 다시 부합이 돼가지고 뭔가 정부에서 뭔가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32,000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35,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3만 원이고 20%입니다. 33만 원에 20%면은 고생을 좀 오래 하셨다가 이제 올라오네요. 이거 수익으로 바뀌면 매도할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지금 화학주들이 이제 잠자고 있다가 이제 반등을 주거든요. 네, 이제 반등을 주는 거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티세요. 다행인 건 물려도 45만 원에 안 물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꼭대기에 물리면 어떤 종목도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린 거 보니까 중간 정도에 물렸는데 요거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카프로도 그렇고 지금 화학주들이 금호석유도 그렇고 지금 석유화학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세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정유주, 화학주가 주도주급은 아니더라도 2등주 정도로 따라오면서 지수가 3천 가는데 견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20만 원 초반으로 내려가면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기간은 오래 걸리겠죠. 지금 차트를 봐도
저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차트를 봐도 요 모양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한 이쯤 모양이죠. 이쯤 모양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1년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그래서 33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모양을 보면 되면 요 모양을 여기서 요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로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여기 기간이 대충 보이죠? 그럼 대충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겠네. 이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 30만 원까지는 근간에 올까요? 30만 원 오면 30만 원에 정리를 하고 차라리 이렇게 다른 30만 원도 아마 1년 정도는 참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만 원도 1년 정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얘가 30만 원 가면 얘만 3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많이 갈 거고 제약주도 많이 갈 거고 다 많이 갈 건데 그러면 지수가 그 정도면은 지수가 한 2,600, 2,700 그 정도는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지수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계속 박스권을 타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박스권을 탈 건지 바로 지수가 3,000을 갈 건지 바로 3,000 가면 이건 뭐 2달 만에도 가요. 30만 원은. 근데 바로 30만 원 지수가 3,000을 안 가고 박스권을 타면 그러니까 2,500 갔다가 2,300 갔다가 2,500 갔다가 2,300 갔다가 이거를 벌써 1년 동안 하게 되면 얘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봤을 때에서 가긴 가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지 시간을 정확하게 뭐 30만 원 언제 갈지는 이건 알 수는 없죠. 근데 가긴 갑니다. 딱 보니까. 그러면 지금 24만 5천 원. 네. 이 정도 지금 가 있으니까 한 6만 원 정도만 가면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순간서부터 폭등할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요. 주식 그러지 않아요? 개인들이 못 버티고 던지니까 그때서부터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각도라고 알죠. 각도가 이렇게 누이다가 개인들이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서요. 옛날에 하이닉스가 그랬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른 시청자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서울경제TV에서 2016년도 여기에서 하이닉스를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에서 제가 왜 강하게 얘기했냐면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절을 하는 거. 왜 손절하는가 봤더니 1년 6개월 동안 맨날 빠지니까 지겨운 거야. 다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개인들이 던지는 거 보니까 이거 많이 갈 거라고. 많이 간다 했더니 저는 적당히 그때 당시 그때가 18,500원인가? 28,500원인가? 그때에서 얘기했던 건데 28,500원에서 6만 원까지 이 대형주가 100%가 넘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역시 개인들이 던지니까 참 잘 가는구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화학주들 아마 던지고 싶어 아마 날릴 겁니다. 왜? 화학주들 근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맞죠? 네. 던지는 거 아닙니다. 던지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그날이 바로 최바닥이 되고요. 그 하이닉스가 지금 그때 당시 여기서가 28,000원대에서 지금 벌써 10만 6천 원이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롯데케미칼이 이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나중에서 롯데케미칼이 이처럼 움직이면 그때는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선 던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롯데케미칼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다급해하지 마시고 뭐 26만 원에서 왜 던져요 이거를. 그래도 33만 원에서는 수익에서 팔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다들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조급해서 이제는 갖고 있을 만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던지는 거 얘라도 아니에요. 던져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학주를 보세요. 다른 화학주 정유주들이 무너지면 같이 던지면 되는데 금호석이 올라간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얘도 가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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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KPM테크 KPM테크 3,530원이요. 3,000, 40%. 3,530원. 3,530원의 비중은 40%. 알겠습니다. 자, 요거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 확 올라갈 때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직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는데 차트 모양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일단 마스크 관련주 쪽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웰크론이라든지 50이라든지 오늘도 보면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이슈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얘네들이 그렇게 급등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 관련주가 분명히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때에서 잘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2,900원이 깨지면 손절. 그러니까 2,900원 깨지면 손절인데 손절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2,900원 깨지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손실이 몇 프로가 나냐면 지금 대충 찍어볼게요. 대충 찍어보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19%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도 손실이 적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대충 한 8, 9%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8%, 9% 잘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 19% 되니까 손절을 한다. 이게 상식으로 맞을까요? 저라면 손절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매수 가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항상 공략을 할 때 손절 라인을 얕게 두고 그래서 손절을 각오를 하고 그 손절 라인이 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9%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에서 짧게 그러니까 단타면 1에서 3%를 짧게 둬야 되는 거고 단기면 5%까지 두는 거고요. 스윙이면 10%까지는 손절 라인을 두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수 공략 자체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차트는 살아있어요. 추매하면 어때요? 네? 지금 추매하면 어때요? 추가 매수한다고요? 추가 매수하면 더 깨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100만 원만 들어가서 그냥 10만 원만 깨지면 되는데 1000만 원 들어가서 100만 원 깨지고 1억 들어가서 1000만 원 깨지는 게 추가 매수 방법이에요. 추가 매수 방법 그렇게 쉬운 방법 아닙니다. 추가 매수는 정말로 고급 기술이에요.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서 그 종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가면 더 깨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건 안 되고 일단은 전망은 좋게 봐요. 일단은 근데 매수 가격이 비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서부터는 절대 추격 매수라든지 오를 때 사지 마시고 손절 라인 붙여가지고. 이게 네. 오늘 어느 정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보면 저가 라인이 지금 2,850원, 2,9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올라갈 때 여기보다는 차라리 요 전날에 양봉 나올 때나 요 날이나 요런 자리에 좀 샀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추가 매수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때 그러니까 3,000원이 깨질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건 보유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일이라도 장대 양봉 나오면서 평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운이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비중이 많잖아요. 무조건 절반은 파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네. 그렇게 해서 아직 차트는 살아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 라인은 2,900원 말씀드렸지만 아마 마이너스 19%가 깨진 상태에 손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손절은 못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깨지는 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서 2,900원이 안 깨지면 반등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직접 상담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휴온스였습니다. 현재는 3.42% 오르면서 6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로 지정해 주셨던 59,500원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만 매도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흐름 무지하게 좋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2260선 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374 라인이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서는 장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돌파가 됐고요. 미 대선도 뭐 거의 끝난 거죠. 원래는 미 대선이 지금 여러분들 결과가 지금 누가 유리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 우편이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뭐 어떻게 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소송을 지금 걸면서 지금 그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불확실성인데 장세가 약할 때에서는 2016년도 그리고 2010년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지금 근 10년 동안 이런 대선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이 항상 어떻게 움직였냐면 폭락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게 화답이 아니겠죠. 폭락으로 답변을 줬어요.
무조건 불확실성은 무조건 시장 급락하는 데 재료가 쓰였는데 제가 어제도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고 어제 이 방송에도 얘기했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과거에 갔던 패턴들과 틀립니다.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면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과거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느냐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 이걸로 시장이 막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시장을 급락을 시켰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때 금리 인상이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때는 차라리 그래서 금리 인상 차라리 맞는 게 낫다. 매를 먼저 맞아버리면 그러면 끝날 거다 그랬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 연기를 하면서 시장을 급락을 시켰습니다.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만약에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물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유동성이 이제 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는 맞지만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약간 비약해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정도의 시장의 강도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도 시장은 폭등할 것 같아요. 좀 더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헨리 혜성이 지구를 반토막을 내서 지구가 종말한다는 얘기가 나와도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호재 얘기가 나오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항상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은 악재는 먹어버리고 호재를 받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 대선 끝난 이후에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호재 얘기들을 꺼내면서 아마 시장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지금 다 주워 담아야 되고요. 자,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1조, 거의 1조는 아니 7천억 들어오죠. 그다음에 주식도 사죠. 기관도 사죠. 거기다가 지금 업종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지금 종목들이 다 움직입니다. IT 움직이죠. 삼성 SDI 움직이죠. LG화학 움직이죠. 거기다가 뭐 증권주도 움직이고 뭐 건설주도 움직이고 뭐 다 가요. 지금 안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증권주도 움직이죠. 뭐 모두 움직이고 제약주도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 제약주 중에서 어제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녹십자 홀딩스 오늘 폭등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주들 뭐 삼성바이오스 봤으니까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바닥에서 폭등은 아니지만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6% 올라가는 거 뭐 한올바이오파마 그러니까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지금 되게 들어주는 거. 그리고 일진디스플도 마찬가지. 일진디스플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양 나와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양의 흐름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도 좋고요. 2차 전지도 좋고 그다음에 뭐 다 좋아요. 지금은 시장 자체도 좋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업종의 모든 지금 섹터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지수를 2,400 안착을 하겠다는 얘기고 나스닥 선물도 강하고 다우 선물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종목들이 낙폭과되는 종목들은 키 맞추기 다 올라가줘야 될 거고 강했던 종목들이 아직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려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좋아봤자 박스권이에요. 이게 폭락하는 경우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빠져봤자 빠졌다가 요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신고점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했을 때에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아마 그때 들어오신 분들 잘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적게 깨지면 되는 거고 빠질 때에서는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막 여러분 힘들고 그러지만 이게 양봉 나오고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조금만 올라갔잖아요. 지금 최근 4일 동안 올라가니까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냉탕에서 갑자기 온탕으로 바뀌는 언제 그랬냐 듯이 종목들이 폭등하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주식 빠질 때에서 두려워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요? 그러다가 4일만 올라갔는데 시장이 딱 4일 정도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손절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사는 건 좋은데요.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고 제약주도 좋고 그다음에 뭐 IT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IT와 제약주는 원래 주도 주고 그 외에 있는 종목들도 다 좋은데 낙폭과대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좋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문자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1호원입니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 1,550원의 비중은 15% 보유하세요.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직 수익으로 올라오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네요. 한 14%만 올라가면 되네.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 거예요. 보유. 자, 다음은 필로시스 헬스케어.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모양이 조금 별로예요. 모양이 좀 별로라서 반등은 나오는데 5,000원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5,200원? 그 정도도 가능해요. 이거 반등 나오면 일단 거래량이 실리면은 7,000원, 8,000원까지 봐도 되는데 거래 없이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6,000원 이전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남아토건이고요. 이거 남북경협주.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계속 미리 움직였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북한하고의 협상과 북한 북미 정상회담이 없을까요?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남아토건 보유하시면 되고요. 13,000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갖고 가시면 14,000원, 15,0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드리는 노란톡방도 지금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아침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공개 방송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시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겠지만 역시 저는 제약주, 올겨울에서 제약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꾸준히 보시고 제약주는 분명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함께 했고요. 시간 관계상 종목 소개되지 않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